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어르신, 즉 수급자가 있는 가정이나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분들이 특히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내년 장기요양 수가를 비롯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장기요양 분야에 어떤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보실게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실 건강보험료만큼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 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인데요. 내년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2.95%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이후 한 번도 동결된 적이 없는데 올해 최초로 동결시켰다고 하네요. 자, 근래의 장기요양보험료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인상률이 상당했죠. 19%, 24%, 15%. 하지만 이번 정부는 확실히 인상률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2년도에는 8% 정도, 23년도에는 5%, 올해는 1% 정도의 인상률이었는데 결국 내년까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로 동결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기 밝혔죠.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아직까지 좋은 상태라고 하네요. 장기요양 수가라는 것은 결국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여기 표를 참고하시면 요양원 및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수가 인상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요양시설, 즉 요양원입니다. 다른 기관들과 다르게 유독 요양원만 수가 인상률이 7.37%로 3배 이상 인상을 시켜주었네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의 요양보호사 1명당 2.3명의 어르신 케어였지만 25년도부터는 요양보호사 1명당 2.1명의 어르신 케어로 인력 기준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 7.37%가 반영되었다. 즉 내년부터 요양원은 인력을 더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가를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켜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대 1의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 기간을 2년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년도 말일까지는 이중 수가 체계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2.1대 1의 인력 배치 운영 기관의 경우는 7.37%의 수가 인상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대로 2.3대 1의 인력 배치 요양원은 2.12% 인상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 가정에서 체감상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지 살펴보면요. 요양시설, 즉 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하루에 84,240원에서 94,450원으로 인상이 되며 한 달 이용 시에 총 급여 비용은 271,3,500원이고 이것은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과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죠. 여기서 20%가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542,700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순수한 시설 이용료이고요.
식대 및 기타 비급여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보호자분들은 참고하세요. 다음, 재가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월 이용 한도액이죠. 등급별로 13,700원에서 23만 6,500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표를 딱 보시면 알 수가 있겠지만 1등급 및 2등급의 중증수급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월 한도액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정부에서 중증수급자를 집에서 케어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장교양 서비스 이용이 처음이신 분들은 재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을 띄워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 및 다양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자, 요점만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장기요양 등급 1, 2등급의 중증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고 중증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 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 일수를 확대한다. 이것은 중증수급자나 치매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휴가를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로는 중증수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간보호센터에서 특장 차량 구비 시, 즉 휠체어 자체가 차량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개조된 차량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비할 때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겁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내에 급식 서비스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조리원을 한 명 더 추가해서 배치하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소식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본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요. 눌러서 PDF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쭉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확실히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정부는 기존의 장기요양 생태계에 변화를 주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장기요양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수급자들이 요양원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라는 정부. 자,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단 입장에서 장기요양 급여가 많이 지출이 되는 곳이 바로 요양원입니다. 당연히 24시간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곳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현재 공단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들이 요양원에 입소하기보다는 재가 서비스, 즉 주야간 보호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되도록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많이 가지 않을수록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등 중증수급자에 대해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계속 인상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재택의료 서비스라든지 방문간호 서비스, 주택 개조,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등 다양한 지원들을 확대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방향대로 진행이 된다면 무엇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현재 요양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장기요양 사업자 입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재택요양보다는 어르신의 시설 입소를 선택하고 싶은 가족분들에게도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요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해보고 싶은 사업자, 예비 사업자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어르신을 우리 집에서 모시겠다. 그런 어르신과 가족들에게는 좀 더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사자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앞으로 중증수급자에 대한 재가 서비스 지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방문요양 쪽이나 주간보호센터 근무 중인 분들이 1등급 혹은 2등급의 중증수급자를 돌보는 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사실 확실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2.1대 1로 인력 배치 기준이 변경이 돼서 기관에서 기존보다 인력을 더 채용해서 배치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앞서 제가 10월 13일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2.1대 1로 인력 배치 기준이 변경되는 것과 함께 그동안 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게 되면 공단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던 제도를 없애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갑작스런 어르신 사망이나 이탈에 기관에서는 대비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잦아지게 되면 결국 요양원의 운영상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권고사직 등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로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한번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사자 입장에서 이런 요양원의 인력 배치 기준 제도 강화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더 지켜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시킨다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급여는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둔 금액이라는 거죠. 종사자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고 해서 기관의 매출 대비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 비율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로 써야만 한다, 그런 규칙을 정해둔 겁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분들이 지급받는 급여가 바로 이 인건비 지출 비율에 맞춰서 기관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생각해서 이 비율을 더 높게 올려서 현재 2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250만원 이상 받도록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장기요양 수가의 인상 없이 이 인건비 지출 비율을 무작정 올려버리면 많은 사업자들이 장기요양 사업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즉 현재의 장기요양 수가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공단에서 맞춰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관으로 지급되는 장기요양 수가를 대폭 인상해주면서 인건비 지출 비율도 올려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동결과 수가의 소폭 인상이 의미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정부든 모든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발 다 제쳐두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요양보호사들의 장기 근속을 정부에서도 바란다면 최소한 말이죠. 현재 문제가 많은 장기 근속 장려금 제도 이거를 빨리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치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선임 요양보호사 같은 제도만으로는 요양보호사들의 장기 근속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 제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